안녕하세요. 슬로워터입니다. 저는 10kg 이상을 감량하기 전에 하체에 유독 살이 집중하는 하체 비만이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비포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요, 최대 몸무게였을 때는 사진 찍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었고, 어쩌다가 찍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삭제해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최대 몸무게보다는 살짝 빠진 상태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심각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전신 비포 애프터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리 라인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네, 마지막으로는요, 다리 비교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다 붙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던 허벅지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요. 허벅지에 있던 셀룰라이트들도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다리에 비포 애프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던 저의 노력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단을 빼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단의 중요성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신이 하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잘 지켜주셔야 되는 식단 규칙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혈중의 염분 농도가 증가되게 돼요. 그러면은 세포 조직이 많은 수분을 스며들게 해가지고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염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먹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더불어서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바나나,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을 좀 자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한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저는 보통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주로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협소한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밖에 없을 때도 있고요. 또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이렇게 발가락은 에스컬레이터 모서리에 두고요. 발꿈치는 허공에 위치시키는 이런 스트레칭 동작을 자주 해줬는데요. 이 동작은요,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서 예쁜 종아리 라인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되게 엄청 시원하기도 하니까요, 꼭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마다 이 동작 해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꼭 넘어지지 않게 옆에 손잡이는 꼭 잡고 이 동작을 따라해 주세요. 세 번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다리가 진짜 마네킹처럼 예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어쩜 그렇게 다리가 예쁘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는 게 부종을 빼는데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소파에 누워서 소파 등받이에 다리 올려두고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편해서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해왔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저도 차 타고 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소파에서 핸드폰 할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기 전에 도톰한 이런 쿠션들 있죠. 쿠션들 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두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제가 듣기로는 L자다리를 네 번째,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이랑 다리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저녁에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시면요, 하루 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줘서요, 부종을 생기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시간을 내서 반신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긴 하겠지만 따로 시간을 내기가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매일매일 하는 샤워를 하실 때 따뜻한 물을 다리에다가 충분히 뿌려주시는 걸로 반신욕을 대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5번째, 요가링을 이용하라입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가링인데요. 저는 보통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밥을 차려 먹을 때거나 이럴 때마다 종아리에 이 요가링을 끼고 집안을 왔다 갔다 자주 했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뭉친 종아리 근육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6번째, 꾸준히 운동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다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약간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탄탄한 다리보다는 11자 다리에 허벅지 사이에 공간이 있는 그런 다리 라인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막 무게를 치면서 따로 찾아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허벅지 사이의 공간을 위해서 했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캐시 암벅지 운동이에요. 제가 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우선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은 진짜 딱 3분 정도로 짧은 운동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극은 진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을 무시하게 못 되는 게 자극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또 이게 몇 세트나 해야 되는 거냐라고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물어봐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분이어도요 자극이 되게 잘 와서요 저는 보통 한 세트만 해줬어요. 그리고 한 세트를 했을 때 자극이 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만 2세트, 3세트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태퍼도 도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스태퍼로 운동을 하고 다리를 만져보면은 다리가 진짜 땅땅해진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에 스트레칭이랑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니까요. 다리 라인을 정리하는데 정말 많이 효과적이었습니다. 7번째,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습관화하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는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고 군산을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스태퍼를 탄 후에는 무조건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를 꼭꼭 해줬었는데요. 혹시 제가 하는 스트레칭이랑 마사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스태퍼 탄 후에 스트레칭은 펌폭팔 30분 루틴이랑 죽음의 50분 스태퍼 루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제가 평소에 하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나 밤마다 해주고 있는데요. 그 스트레칭 루틴이랑 그리고 수시로 해주는 마사지는요. 제가 추천 동영상으로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하체 비만을 탈출해서 11자 다리를 만들기까지는 진짜 분명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제 평생 허벅지 사이가 떨어져 볼 수나 있을까? 정말 의문이었고요. 안 될 거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꾸준히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요.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사실 아직 저도요, 체질 자체를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살이 찌면은 얼굴이나 다리에 가장 먼저 살이 찌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도 11자 다리 예쁜 다리 라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체의 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힘을 내시고요. 저랑 같이 이 방법들로 노력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